있습니다. 오늘은 개천절입니다. 하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가장 첫 출발점이 된 그런 날입니다. 오늘 또 뭐 이런저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지난 1일 날 우리 국군 시가 행진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내가 세금 낸 보람이 있구나, 좀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나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물론 뭐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. 한 8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들고라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신감과 또 안정감을 갖는 거,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, 또 외국에서 볼 때도 야, 대한민국 방산이 저렇게 발전했구나 라는 홍보 효과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그럼요. 네, 네. 그 어마어마한 저는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, 그런데요, 단 한 군데 방송에서는 이런 걸 아주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는 모양입니다. 그게 어딜까요? 바로 MBC입니다.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날수록 짜증나는 친구 MBC가 코리아 풀이라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방송사들이 풀단이 돼 있는데요. 근데 MBC가 이 풀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. 예전에 이 뉴욕 발언 등등을 계기로 해서 제외됐는데, 그런데 이 MBC가 이제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의 이 열병식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찬양을 못해서 축제라는 이야기를 해요.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MBC 뉴스데스크가 김정은의 그 열병식 모습에 하여튼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. 밤 축제로 꾸민 열병식, 남녘 동포와 손 맞잡길. 아주 좋은 이야기만 저렇게 제목으로 잡고 있습니다. 근데 지난 1일 날 국군의 날 군 퍼레이드를 보면서 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. 올해 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. 이게 화면이 잠깐 되네요. 군사 퍼레이드, 군사정권 방불, 뭐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. 참 이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. 이렇게 지금 제목 자체를 다는 걸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인지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아놨습니다. 참 MBC라는 것이요, 참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반정부적이고 좌파적인 그런 방송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국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도대체 MBC가 저는 언뜻 저 제목을 보면서 조선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. 그리고 그렇죠. 저 사진 보세요. 왼쪽이 북한 거를 석장 소개한 거고요. MBC 화면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. 오른쪽이 이제 우리 측 이제 국군의 날 시가 행진 사진인데, 한번 저기 저 MBC가 또 저걸 유튜브 썸네일로 또 만들어갖고 저렇게 한 거예요. 유튜브 썸네일로. 저기 보세요. 뭐 아까 그 맨 위에 거는 방금 전 소개한 거고요. 아니요, 이제 맨 위에 게 다시 또 새로 나온 거예요. 북한 심야 대규모 열병식, 핵공격 무기 총동원. 점점점. 그래놓고 우리는 그 오른쪽에 보면 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, 군사정권 방불. 그 밑에 보면 환호와 불편으로 엇갈린 시민 반응. 광화문의 탱크 무슨 일이야? 육해공 총출동에 시민들 깜짝. 그 옆에 보면 김정은이 오른손 들고 저 열병식 개최, 김정은 핵무력 강화. 그 전체적인 화면 톤이요, 북한 거는 좀 밝게 해놓고 우리 거는 좀 칙칙하게 만들어놨어요. 아니 뭐 딴 것도 떠나서 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. 북한 심야 대규모 열병식, 핵공격 무기 총동원, 밤축제로 꾸민 열병식, 남녘 동포와 손 맞잡길, 북한 열병식 개최, 김정은 핵무력 강화. 이렇게 해놔놓고 저기 우리나라 지금 국군의 날 패러디는 저렇게 군사정권 방불, 환호와 불편, 그 다음에 시민들 깜짝. 이야,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. 공영방송의 그 방송과 유튜브 썸네일이 저런 걸로 지금 점철이 돼 있어요. 저게 도대체 누가 만드는 방송인가요? 아마 조선중앙방송도 저 정도는 안 만들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저런 걸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, 아니 정말 MBC는 누구의 방송인가요? 대한민국의 방송인가요?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방송인가요?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. 아무리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이 우리 군의 저 모습들은 저런 식으로 불편한, 물론 뭐 언론이 양쪽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어요.
그런데 지금 이 반대편에 김정은의 저 열병식, 저거는 결국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북한의 핵무력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걸 그 핵무력을 공개하면서 남녘 동포와 손을 맞잡는다고요?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막걸리입니까 진짜? 야, 예? 진짜. 아, 제가 뭐 MBC가 그래도 뭐 공영방송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공영이라는 게 뭐 김정은 대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? 저 화면, 저 썸네일에 대한 입장 표명은 당연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본인이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거는 좀 좋습니다. 그거야 뭐 언론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,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의 저런 열병식과 핵무력 공개를 저런 식으로 추앙하고 밤 축제다, 저게 축제로 여러분 보이십니까? 여러분 저걸 축제로 보셨어요? 정말 축제라는 거는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축제로 느껴야 축제인 거예요. 그렇죠. 다 강제로 동원돼서 어쩔 수 없이 밤에 그걸 하기 위해서 보인 거를 밤 축제라고요? 저렇게 지금 왜곡할 수가 있는 건가요? 예? 진짜. 밤 축제면 한번 당신들 가서 한번 있어 보지. 그게 축제 같이 느껴지나? 예? 저기는 북한은 밤 축제였고 우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였고. 어? 아, 북한은 축제고 우리는 군사 퍼레이드고. 네. 아, 참. 참 이게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. 진짜 이게 아무리 우리가 MBC를 안 보고 MBC가 뭐 원래 그런 거라고 하지만, 그러나 MBC는 명백하게 공영방송입니다.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정부에서 이사를 임명하고 하는 공영방송인데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저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. 참 한심하기 짝이 이럴 때가 없습니다. 자, 어제인가요?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한 26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. 1시간 넘게 만찬이 한 2시간 가까이 이루어졌나요? 이루어졌고, 지난번 한동훈 대표보다는 뭐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. 2시간 15분. 그리고 또 모든 참석자들에게 다 발언권을 줬다고 합니다. 다 일일이 다 일어서서 한마디씩 다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데, 또 마지막에는 또 술잔까지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한동훈 대표하고 만남에서는 전혀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술을 안 마신다고 했더니 마지막엔 또 어김없이 소폭을 돌렸다고 그러네요.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제 모임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엄중한 시기다. 당과 지금 대통령실이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, 또 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또 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. 이런저런 뭐 어려우기에 끝까지 하겠다, 국군의 날 행사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다고 그러는데, 글쎄 저런 뭐 굳이 모임을 왜 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지금 국민들 안 그래도 정부 여당에 대한 뭔가 좀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과연 이 저런 아까운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좀 나눴을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형국입니다. 글쎄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는지를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뭔가 거기에 걸맞는,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, 국민 목소리 지적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좀 할 수가 없나요? 근데 그때 민정수석실 부활하면서 뭐 사정기관 컨트롤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. 시중에 그 민심을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대통령께 직보하기 위한 게 민정수석실의 첫 번째 임무이자 기능이다. 네. 그렇게 그때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이 이런 취지였잖아요. 네, 그렇죠.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격리가 되고 정말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일체감을 가져야 돼요. 그래도 우리 국민들 어려움 알고 있고 좀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들면 이 정권과 국민과 어떤 서로 간의 정서적 교감, 일체감이 이루어집니다. 그러면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돼 있어요. 내가 느끼는 문제, 나의 어려움들을 대통령이 듣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이나 여당 사람들이 다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.
근데 지금 그 간격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지율이 20%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. 그걸 뭐 모를 일은 없을 겁니다. 아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다 뭐 정치 다 해보고 다 아는 사람들이 했을 거니까요. 근데 왜 못할까요? 참 그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왜 못할까? 뻔히 답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개천절에 또 뭐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어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어제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화영을 불러내서 청문회를 했잖아요. 네. 검사 탄핵 청문회를 했습니다. 청문회를 했는데 정작 이제 그 박 검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. 근데 이화영이 어제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화영의 어떤 본인이 술자리 이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막 야당 의원들하고 막 질문하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의외로 완전 뒤통수를 한 방 맞았습니다. 네. 어제 주진우 의원이 네. 이화영이 김영태 변호사와 서로 대화했던 녹취록을 까버렸어요. 녹음을 까버렸는데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화영이 김성태가 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로비한 거를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. 내가 알기로도 굉장히 지금 중대한 문제다. 즉 법원에 무죄를 로비를 했고 변호사비 대납을 어떤 면에서 했다라는 그걸 김성태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시사를 합니다. 이거는 뭐 정말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, 요 이야기 함께 해보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또 JTBC가요.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했던 텔레그램을 직접 명태균이 기자에게 보여줬던 모양입니다. 과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?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자, 김대남을 추천했던 인사는 과연 누굴까?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공세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대충 또 일부 언론에서는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. 누가 추천했는지. 근데 대통령실은 이건 뭐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누가 여기를 추천했는지 그것부터 아마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